지금 34페이지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고 좀 칠게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변이 이제 2단원이고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물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사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생물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이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 걸 나타내는 지표는 첫 번째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태계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생태계는 환경 생각하면 돼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죠. 물론 생물도 포함한 생물과 무생물이 있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생태계라고 해요.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한 종에 대한 또 어떤 환경에서 여러 종의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이제 종다양성. 당연하지만 한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 게 생태계가 더 다양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요. 한 개체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 뭐 개면 개, 강아지면 강아지, 뭐 고양이면 고양이, 책에 있는 것처럼 무당벌레면 무당벌레마다 나타나는 한 개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한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같은 경우는 쌍꺼풀도 있고 외꺼풀도 있고, 그죠? 머리 같은 경우는 곱슬도 있고 직모도 있고, 피부색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한 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등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무당벌레 날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점의 수나 색깔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뭐 날개 모양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종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그 동물들과 동식물들, 그러니까 생물과 생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되겠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딱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자, 생태계 다양함 밑에 보시면요, 지구에는 습지, 초원, 갯벌, 바다, 사막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당연하게도 환경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밭이나 논이에요. 이런 곳보다는 습지가 있는 지역, 그리고 호수가 있는 지역이 다양한 동물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요, 하나의 생태계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종류들이 있죠.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도 있고, 새, 뭐 뱀, 그 다음 토끼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종의 다양함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당벌레 한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생김새라든지 크기, 색깔 등의 특징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해요. 2번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은 생태계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건 당연한 거죠. 환경이 다양할수록, 예를 들면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풀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갯벌까지 있어. 그러면 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 수 있죠. 동식물들이 살 수 있죠.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가 다양하다. 한 생태계 다양하게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생물체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오른쪽 1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같이 볼게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은 종류가 되어 있고 얘는 생태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왼쪽에 이제 34페이지에 변이 되어 있는데요. 변이라는 용어 처음 보셨을 테니까 별표 쳐놓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있죠.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용어로 변이라고 해요.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드러나는 특징, 이걸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이라는 건요 한 종류의 생물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강아지에서의 털 색깔, 요거는 변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이에서의 털 색깔, 고양이는 크게 뭐 여러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뭐 민무늬가 있는 애들도 있고 털이 하나에 뭐 까만색이면 까만색, 흰색이면 흰색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잡종들은 이제 세 가지 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황색, 까만색, 그다음에 뭐 회색인가 해서 세 종류의 털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을 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바지락 껍데기 무늬, 뭐 조개마다 여러분 다 뭐 조개 다 보셨겠지만 조개마다 다 껍데기 무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무늬 두께라든지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죠. 개수도 그렇고 코스모스 꽃 색깔 뭐 조금씩 색깔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뭐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죠?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같은 분홍색 안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색깔 차이가 날 수 있죠. 고양이의 털무늬 같은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얼룩말 털무늬 같은 것들이 있지. 그리고 사람마다 나타나는 피부색 예를 들면은 뭐 흰색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황색을 거쳐서 검은색까지 사람들의 그 피부색은 정말로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 내에서도 피부가 좀 더 진하게 사람도 있고 조금 하얀색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변이라고 해요. 한 종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아시겠죠? 이게 변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요,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들만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나무가 있는데 낮은 풀이 없고 나무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풀을 뜯어먹는 기린들만 살아남겠죠. 그죠?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겠지.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질 수 있겠죠.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바뀔 수 있겠죠. 그거 이제 밑에 있는 4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3번,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다. 이제 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변이가 다양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멸종할 위험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3번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3번 변이와 생물의 생존을 보시면요. 초록색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록색 풀이 많은 곳과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서 각각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다르다 했죠. 예를 들면은 같은 곤충이라도 어떤 애는 초록색 잎이 많은 곳에 사는 애들은 초록색으로 진화를 하겠죠. 그죠? 이제 보호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새라든지 다른 동물들의 눈에 잘 덜 띌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떤 벌레들은 또 이제 나뭇가지에 붙어서 사는 애들은 약간 갈색을 띠겠죠. 그런 식으로 같은 종의 이제 동물 혹은 곤충 이래도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변이라는 내용이고요. 변이가 그만큼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멸종할 위험이 낮다. 일단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2번 한번 볼게요. 변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변이라는 건 한 종류에서만 따지는 거라 했죠. 그래서 고양이와 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살았다고 하는데 표범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고양이 과가 되겠죠. 고양이 친척되는 애인데 어쨌건 고양이와 삭은 다른 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양이와 삭을 비교하는 건 변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니은 거미와 개미 변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디귿 고양이의 털무늬 이런 건 한 종류에서의 털무늬니까 해당되겠죠. 디귿. 네, 코스모스의 꽃색깔 이것도 해당되겠죠. 리을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 그죠? 디귿 리을 미음 되겠죠. 그래서 변이라는 건 한 종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 차이에 의한 특징. 자, 3번요.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된다. 5가 되겠고요. 2번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 차이가 커질 수 있겠죠. 5가 되겠고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특정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되게 밝은 지역이야. 그럼 밝은 애들이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되게 어두워졌어. 그 지역이 어두워졌어. 그러면은 어두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천적에 대해서. 그래서 X. 자, 요 외가 이제 밑에 있는 4번 환경과 변인데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럼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적응하겠죠. 뭐 빛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예를 들면 온도가 추워요. 그러면 털이 자라겠지. 그리고 털이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주로 이제 몸에 기름을 가지고 지방을 채우기 때문에 좀 커지죠. 둥글고 커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막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같은 이제 사막에 사는 뭐 토끼나 여우다 오른쪽에 있지만요, 사막에 사는 여우는 되게 빼빼 말랐어.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물질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땀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계속해서 이제 열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털이 되게 짧고 거의 없던, 짧거나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귀 같은 게 되게 커지죠. 그래서 환경적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사람도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북쪽에 사는 유럽인들이다 그러면 체구가 되게 크잖아. 크고 덩치도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육도 크고 막 지방도 많아. 그런데 이제 만약 남쪽 지역에 사는, 동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좀 빼빼 마르고 키도 비교적 작은 편이고, 그죠? 그래서 환경에 이제 사람도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생긴 모습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4번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예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요, 보통 이제 말단부가 작아진다고 해요.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글고 작아져요. 그래서 북극여우 귀를 보시면 되게 작고 동글죠, 그죠? 그래서 말단부가 작아져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 중에 추운 지역에서는 말단부라는 건 귀나 코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말단부가 작고 동글해져요. 그런데 이제 몸의 크기는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털 같은 게 나타나고, 털이 길고 이제 잘 폭신폭신하게 나타나죠. 북극곰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여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극곰, 북극여우, 그 다음에 북극토끼도 있거든요. 추운 지역에 사는 토끼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되게 털이 되게 길고 통통해요. 그 다음에 귀나 이런 것들이 동글고 작아요. 그리고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말단부가 길고 얄쌍해져요. 왜냐면은 이제 체온 발산을 계속 하면서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우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을 바깥쪽으로 발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꺼우면 안 돼. 얇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크기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말라져.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작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곰들도요,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곰들은 되게 늘씬하게 생겼거든요. 북극곰은 되게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잘 알겠지만 우리 뭐 코카콜라 이런 그 북극곰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되고, 열대 지역이나 약간 좀 건조한 지역에 사는 곰들은 되게 빼빼 말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지역에 사는 여우, 아니면 사막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 생각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쥐와 닮은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삐쩍 말랐지, 삐쩍 마르고 되게 가늘고 길게 생겼죠. 그리고 보통 사막이나 초원 지역에 사는 토끼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도 토끼 같은 애 사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단부가 추운 지역에서는 작고 동그래지고, 말단부가 더운 지역에서는 길고 얇아지는 게 이제 베르그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관찰한 법칙이 있어요. 베르그만의 법칙.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단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몸이 커지고 지방질이 두꺼워지고, 더운 지역에서는 몸의 크기가 작아지고 털이 없어지는 거는 이제 엘렌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배울 거예요. 자, 이번에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 환경에 적응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생물에서는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변이가 다양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올드필드 쥐라는 쥐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귀엽게 생긴 쥐가 있는데요. 이 쥐가 밝은색 모래, 이제 뭐 바닷가 지역에 사는 새는요, 쥐는요, 천적, 예를 들면 새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2차 동물들 있잖아요.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들에서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모래색을 띈대요. 그래서 밝은색을 띄고 있죠. 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한 밝은색을 띄게 되고요. 이제 숲에 사는 애들, 어두운 숲, 흙이 많은 곳에서 사는 올드필드쥐는 이제 숲이 나는지 흙의 색깔과 비슷하게 까매진대요. 그래서 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하면 이제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이제 털 색깔이 비슷해지게 이제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요,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뭐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라고 이제 생물학에서 표현한다고요. 환경에 적응. 자, 오른쪽에 4번 볼게요. 자,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한다 되는데요. 5가 되겠죠? 2번, 어두운 환경에서 올드필드쥐를 잡아먹는 생물의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환경에 적응한 쥐이죠. 털 색깔이 어두운 게 되겠죠. X. 가와 나에서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5. 자, 우리 뒤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요거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작할게요. 이제 43페이지 생물 다양성과 변이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방금 했던 내용이거든요. 정리하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죠. 2번 변이가 많이 나타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해야겠죠. 1번, 2번이네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고요.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함, 종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의 다양성,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에 사는 동물의 수에 따른 종 다양성, 그 다음에 한 종에서의 개체 특징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은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이고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맞죠?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 서로 관계가 있죠. 이건 틀렸고요. 숲,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겠죠.
기억 디귿 4번 되겠고요. 3번 변이는 한 종류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특징을 말한다고 했죠.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겠죠.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3번에 2번이죠.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 사이에서도 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 같은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형제들이 쌍꺼풀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죠? 네, 피부색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의 뭐 곱슬한 정도라든지 뭐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전부 조금씩 딱 이제 형제들끼리 다르게 생겼잖아요. 3번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생김새와 크기는 특징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이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변이가 다양한 생물은 환경이 변했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종이 이제 멸종할 위험이 낮아지겠죠. 4번 변이에 해당하는 것은 한 종류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단풍나무 잎, 그 다음에 얼룩말 털 색깔 무늬. 2번 3번 되겠네요. 4번에. 자 5번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북극여우 사막여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사막여우의 큰 귀는 열을 방출하기에 유리하다. 그렇죠. 북극여우는 몸집이 커요. 몸집이 커서 열 손실을 줄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털이 길어지는 거고요. 보통 몸집이 크고 이제 지방질로 돼 있죠. 이런 틀렸고 여우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커진 거죠. 기억 디귿 4번 되겠고요. 자 6번은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온도 때문이죠. 생태계 그 내용 중에서 온도라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되겠죠. 네. 10분 쉬었다가 지금 한 7, 8분 정도 됐는데요. 20분에 시작할게요.